우리 집이 교수 집안이고 너는 의사인데 뭐 핫도그 가게 여자랑 사귀다고 너 정신이 나갔어? 2025년 5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관 3층 교수 연구실에서 박정민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의 책상 위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죠. 먼저 떠난 아내와 어린 아들 준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연구실 문이 노크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35살의 아들 준서가 들어왔어요.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그는 하얀 가운 차림이었죠. 아버지, 부르셨어요? 박 교수는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앉아라.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준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긴장감이 흘러나왔죠. 박 교수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조사를 한 거구나. 순간적으로 깨달았죠. 아버지 2년이다. 2년 동안 나를 속였구나. 박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안에서 서류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죠. 학교 앞 핫도그 가게 사진이었어요. 하은인의 핫도그라는 낡은 간판이 선명했습니다. 이름 이하은 30세 미혼. 학교 앞에서 핫도그 가게 운영 중. 박 교수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학력, 고등학교 졸업. 부모,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재산 없음.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통장 잔고. 그가 멈췄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380만 원. 준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실망한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죠. 핫도그 가게 사장이 우리 며느리라고? 박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처음이었어요. 3대째 교수 집안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3대째 서울대 교수 집안이다. 할아버지도, 나도, 그리고 너도 서울대를 나왔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핫도그 가게 여자? 고졸? 통장에 380만 원? 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박 교수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3개월째 월세를 못 내고 있어. 전기세도 밀렸고 가스비도 연체 중이야. 준서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죠. 하은 씨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박 교수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아나? 20만 원도 안 돼. 핫도그 한 개에 3,500원. 하루 쉰개 팔아야 근근히 사는 거야.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쿵 하는 소리가 연구실을 울렸습니다. 분명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다. 의사 아들, 교수 집안 딱 보면 알잖아. 준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하은 씨를 모르십니다. 뭘 안다는 거냐? 진심이 뭔지, 사랑이 뭔지 모르십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박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죠. 나가라.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일주일 준다. 그 안에 정리 안 하면 내가 직접 나선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죠. 저도 아버지 아들입니다. 한번 결정한 건 바꾸지 않아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홀로 남은 박 교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핫도그 가게 앞에서 웃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평범한 얼굴, 수수한 옷차림. 도대체 뭘 보고 아들이 2년씩이나 만났을까요? 그날 저녁 준서는 짧은 한 줄이었어요. 박 교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위스키의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박 교수는 연구실에서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이하은에 대한 조사 자료였죠. 더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고아원 방문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2시 은혜 양로원 방문. 박 교수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핫도그 무료 나눔 봉사. 2년째 진행 중 통장 잔고가 380만 원밖에 안 되는 여자가 봉사를 한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쇼하는 거겠지. 준서한테 잘 보이려고. 그는 서류를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진짜 봉사일까? 궁금증이 생겼죠. 박 교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그날은 마침 둘째 토요일이었어요. 오전 9시 30분 박 교수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등산복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요. 택시를 타고 성경 고아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어요.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사는 곳이라고 서류에 적혀 있었죠. 박 교수는 고아원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고아원 정문이 훤히 보였어요. 오전 10시 정각 빨간색 경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여자가 내렸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트렁크를 열고 큰 아이스박스를 꺼냈죠. 이하은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를 지켜봤어요. 아이스박스가 무거워 보였는데도 그녀는 혼자 들고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고아원 마당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웃으며 줄을 섰죠. 하은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핫도그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자, 한 줄씩 서세요. 오늘은 치즈 핫도그랑 감자 핫도그 준비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박 교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하은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핫도그를 건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어떤 아이는 안아주고 어떤 아이는 키를 재주듯 손을 올려보기도 했죠. 준호야, 키가 또 컸네. 이제 누나보다 크겠어. 민지야, 감기는 나았어? 약은 잘 먹고? 수진아, 시험 잘 봤다며? 역시 우리 수진이가 제일 똑똑해.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나눠주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고 있었죠. 박 교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핫도그를 다 나눠준 후 하은은 마당에 앉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1시간이 넘도록 그곳에 있었죠. 정오가 다 되어서야 그녀는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빈 아이스박스를 들고 차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박 교수는 카페에서 나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하은의 차는 20분쯤 달려 은혜 양로원에 도착했어요.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5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신다고 했죠. 또다시 트렁크를 열고 아이스박스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양로원 관계자가 나와 함께 들어주었어요. 박 교수는 양로원 정문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1층 식당 창문으로 안이 보였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부축을 받으며 오셨죠. 하은이 나타나자 어르신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하은이 왔구나. 우리 딸 왔네. 오늘은 또 뭐 가져왔어? 어르신들이 반겼습니다. 마치 친손녀를 대하듯이요. 하은은 핫도그를 하나씩 나눠드리며 어르신들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무릎은 좀 나아지셨어요? 할아버지,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이모,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한 분 한 분 안부를 물었습니다.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한 할머니가 하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은아, 너 같은 애가 어디 있니? 자기도 어려우면서. 하은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할머니들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해요. 박 교수는 벤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준서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쇼도 아니었죠. 진짜였습니다. 380만 원밖에 없으면서도 월세를 못 내면서도 이 여자는 남을 돕고 있었어요. 박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집에서 보자 할 얘기가 있다. 그날 저녁 7시 박 교수의 집 거실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준서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죠. 아버지 먼저 먹어라. 박 교수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요. 준서는 놀랐습니다. 분명 화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밥을 먹는 내내 박 교수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계속 변했습니다. 무언가 고민하는 듯 했죠. 식사를 마치고 준서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습니다. 앉아 있어. 박 교수가 말했어요. 오늘 그 여자 가게 근처에 다녀왔다. 준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고아원하고 양로원도 갔다. 박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봉사하는 거 진짜더구나. 준서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래서 박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제대로 준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다음 날 월요일 오후 6시 하은이네. 핫도그 가게는 저녁 장사가 한창이었어요.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3, 4, 5 모여들었죠. 사장님, 치즈 핫도그 2개요. 감자 핫도그 하나랑 콜라 주세요. 하은은 분주하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가게 앞에 섰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내렸죠. 배달 가방을 맨 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은이 밝게 인사했어요. 청년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메뉴판을 보더니 말했죠. 치즈 핫도그 하나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하은은 핫도그를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어요. 5분 후 뜨거운 핫도그를 건넸습니다. 3,500원입니다. 청년은 돈을 내고 핫도그를 받았어요.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죠.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하은은 다른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핫도그를 다 먹고 가게를 나갔어요. 별일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화요일 오후 2시 한산한 시간대였어요. 하은은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죠.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제 그 배달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배를 움켜쥔 채였죠. 사장님.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예. 무슨 일이세요? 하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제 여기서 핫도그 먹었는데요. 청년이 소리쳤어요. 먹고 나서 배탈 났어요. 밤새 화장실만 갔다고요. 하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그게 정말이요? 정말요가 아니라 청년은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왔어요. 병원 갔다 왔어요. 급성 장염이래요. 여기 진단서 있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찍혀 있었어요. 저 미안해요. 제가 확인을 미안하다고 끝나요? 청년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병원비 15만 원 나왔어요. 일도 못해서 오늘 하루 수입도 날렸고요. 최소 30만 원은 줘야죠.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만졌어요. 30만 원이요? 당연하죠. 아니면 보건소에 신고할 거예요. 위생 불량으로요. 청년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하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보건소에 신고당하면 영업 정지를 당할 수도 있었죠. 그럼 월세는 어떻게 내고 고아원과 양로원 봉사는 어떻게 하나요? 저 지금은 돈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청년은 가게를 둘러봤어요. 오늘 저녁까지 30만 원 준비 안 하면 내일 바로 보건소 갑니다. 그는 명함을 던지듯 내밀었어요. 여기로 전화하세요. 최민호입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하은은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게를 운영한 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죠. 어떡하지? 통장 잔고는 380만 원 여기서 30만 원을 주면 월세를 못 내게 돼요. 전기세도 밀렸는데 말이죠.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서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어요. 아니야. 준서 씨한테 패 끼칠 순 없어. 그녀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은 하은은 은행에 갔습니다. ATM기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30만 원을 뽑았어요. 통장 잔고가 3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최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하은이네 핫도그 사장입니다. 돈 준비했어요. 잘했네요. 지금 당장 가게. 앞으로 나오세요. 10분 후 최민호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하은은 봉투에 담은 돈을 건넸어요. 여기 30만 원입니다. 최민호는 돈을 세어보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위생관리 똑바로 하시고요.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최민호가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만 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내 핫도그가 문제였을까?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78세 김봉수 할아버지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옆에는 같은 방을 쓰는 이철호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죠. 봉수야,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이야? 철호가 물었습니다. 봉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하은이 말이야. 하은이? 핫도그 주는 그 착한 아가씨? 응, 오늘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 봉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가씨가 거짓말할 리 없는데 분명 무슨 일이 있구만. 나도 그 생각이야. 봉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2년 동안 우리한테 핫도그 갖다 주면서 한 번도 힘든 내색 안 했잖아. 근데 오늘은 달랐어. 어떻게 알아볼까?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박영희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내가 내일 가게에 가볼까? 반찬 갖다 준다고 하면서. 좋은 생각이야. 봉수가 손뼉을 쳤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오전 11시 영희 할머니는 양로원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하은이네 핫도그 가게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김치통이 들려 있었죠. 하은아. 할머니? 하은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 하은이 보고 싶어서 왔지. 김치도 좀 가져왔고. 영희는 하은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죠. 하은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할머니. 아무 일도. 거짓말. 할머니가 몇 살인데? 그것도 모르겠어? 영희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하은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결국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죠. 배달 청년이 배탈 났다고 협박한 것, 30만 원을 준 것 보건소에 신고한다고 위협한 것까지요.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나쁜 놈이. 오후 2시 영희 할머니는 양로원으로 돌아와 봉수를 비롯한 어르신들을 모았어요. 7명이 모였습니다. 하은이가 사기를 당했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뭐? 어르신들이 일제히 소리쳤어요. 영희는 하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그게 사실이야? 응, 하은이가 직접 말했어. 봉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2년 동안 우리한테 핫도그 갖다 준 아가씨를 누가 감히. 진정해, 봉수야. 철호가 말했어요. 화낼 시간에 방법을 생각하자고. 방법? 그래, 그 청년이 정말 배탈이 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해.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만약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증거를 잡아야지. 어르신들은 작전 회의를 시작했어요. 다음 날 목요일 오전 10시 봉수와 철호는 양로원 밴을 빌려 하은이네 핫도그 가게 근처로 갔습니다.
가게에서 50M 떨어진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기다리는 거야? 철호가 물었습니다. 응, 그 청년이 나타날 때까지. 두 할아버지는 커피를 마시며 가게를 주시했어요. 오후 5시가 넘어갈 무렵 빨간 오토바이 한 대가 가게 근처에 섰습니다. 최민호였어요. 저놈이다. 봉수가 철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민호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핫도그 가게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고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죠.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찍었습니다. 가게 간판과 내부 모습을요. 뭐 하는 거야, 저놈? 철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최민호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어요. 봉수와 철호는 서둘러 벤에 올라탔습니다. 따라가자. 벤이 조심스럽게 최민호의 오토바이를 따라갔어요. 운전은 양로원 봉사자인 젊은 청년이 해줬죠. 20분쯤 달렸을까요? 최민호는 한 중국집 앞에 섰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기서 멈춰. 봉수가 소리쳤습니다. 벤은 중국집에서 30M 떨어진 곳에 주차했어요. 세 사람은 벤 안에서 중국집을 지켜봤습니다. 10분 후 최민호가 중국집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는 연기를 하고 있었죠. 중국집 사장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괜찮긴요. 짜장면 먹고 배탈 났다고요. 최민호가 소리쳤어요. 네. 그게 병원 가야겠어요. 병원비 내놔요.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봉수와 철호는 눈을 마주쳤어요. 저놈 사기꾼이야. 증거를 찍어야 해. 철호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가 중국집 사장에게 소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죠. 10분 뒤 중국집 사장은 결국 돈을 건넸어요. 최민호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 나쁜 새끼 봉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은이만 당한 게 아니구만. 계속 따라가 보자고. 벤은 다시 최민호를 따라갔어요. 그날 저녁 2시간 동안 최민호는 3군데를 더 들렀습니다. 분식집, 치킨집, 김밥집 모든 곳에서 똑같은 수법을 썼어요. 음식을 먹고 나서 배탈 났다며 돈을 요구했죠. 철호는 모든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제 충분해. 봉수가 말했어요. 경찰서 가자. 밤 8시 관악경찰서. 봉수와 철호는 경찰관 앞에 앉았습니다. 동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청년이 여러 음식점에서 사기를 치고 있어요. 경찰관은 동영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확실한 사기 행각이네요.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꼭 잡아주세요. 우리 하은이가 착한 아가씨인데. 봉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 박정민 교수는 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하은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준서가 주선한 만남이었죠. 박 교수는 가방을 챙기고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일까? 직접 보면 알겠지. 그는 생각에 잠겨 걸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차 키를 꺼내려는 순간 교수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조교였습니다.
다음 주 세미나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았네. 박 교수는 조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분쯤 걸렸을까요? 오후 6시 20분 박 교수는 차에 올라타려다 멈췄어요. 준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주차장이다. 곧 출발하려고. 7시까지 가게로 오시면 돼요.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박 교수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캠퍼스 정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보였어요. 빨간색이었죠. 박 교수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쾅! 굉장한 충격음과 함께 오토바이가 차 옆구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중으로 튕겨나갔어요. 박 교수의 차는 급브레이크로 멈춰섰습니다. 박 교수는 충격으로 머리를 부딪혔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죠.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사고야. 119 불러. 저 사람 피 흘려. 박 교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차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졌어요. 교수님, 교수님. 누군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오후 6시 50분 하은이네. 핫도그 가게 준서는 가게 안에서 하은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곧 오실 시간이었죠. 하은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을까요? 교수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 마. 아버지가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 준서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준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박준서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무슨 박정민 씨가 교통사고로 실려오셨습니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서 씨. 하은이 놀라서 다가갔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병원 가야 해. 하은은 재빨리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같이 가요. 빨리.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어요. 하은이 운전대를 잡았죠. 괜찮아요. 준서 씨 교수님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10분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준서와 하은이 달려왔습니다. 간호사실로 뛰어갔어요. 박정민 환자 어디 계세요? 3번 응급실입니다. 지금 CT 찍고 계세요. 준서는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은이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준서가 달려갔죠.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뇌진탕과 갈비뼈 골절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준서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은이 옆에서 부축했어요. 의식은 돌아오셨나요? 아직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박 교수는 병실로 옮겨졌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죠.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 곁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손을 잡았죠. 아버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은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만나자고 하지 않았으면 아니에요. 하은 씨 잘못 아니에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병실을 지켰어요. 다음 날 토요일 오전 8시 박 교수의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 냄새가 코를 찔렀죠. 신음소리에 준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준서야, 박 교수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에요. 사고 나셨어요. 사고. 박 교수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어요. 빨간 오토바이가 떠올랐죠. 그 오토바이, 내 오토바이가. 아버지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때 하은이 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물 드실래요? 박 교수는 하은을 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죠. 내가 이하은이구나.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교수님,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갈비뼈가 아팠어요. 괜찮다. 준서 옆에 있어줘서 고맙구나. 같은 시각 관악경찰서. 최민호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그를 찾아냈던 거예요. 최민호 씨, 여러 음식점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게 맞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사기가 아니라 진짜 배탈 났어요. 최민호가 발뺌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경찰관은 철호 할아버지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최민호가 중국집, 분식집, 치킨집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장면이었죠. 최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하루에 4군데를 들렀네요. 모두 배탈 났다고 주장하면서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4번씩 배탈이 나나요? 최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어제 교통사고까지 냈죠. 박정민 씨 아십니까? 누구요? 서울대 교수입니다. 당신 오토바이가 교수님 차를 들이받았어요. 최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저도 피해자예요. 차가 갑자기 CCTV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신호를 위반했어요. 경찰관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음식점 사기,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죄가 3개네요. 최민호는 고개를 떨궜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오전 10시 병원으로 경찰관이 찾아왔습니다. 준서와 하은이 로비에서 경찰을 만났어요. 사고 낸 사람을 잡았습니다. 누군데요? 최민호라는 20세 청년입니다.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데. 경찰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 음식점에서 사기를 쳤더군요. 음식 먹고 배탈 났다고 돈을 뜯어낸 거죠.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랬어요. 30만 원 받아갔어요. 준서가 하은을 돌아봤습니다. 하은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은은 그제야 며칠 전 일을 이야기했어요. 핫도그 먹고 배탈 났다며 협박받은 것, 30만 원을 준 것까지요. 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미안해요. 준서 씨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준서는 하은을 꼭 안았습니다. 바보, 그런 일은 꼭 말해야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피해 신고하시면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증거를 제보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누구신데요?
은혜 양로원 어르신들이십니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들이 오후 이시준서와 하은은 관악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 앞에서 봉수 할아버지와 철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하은이 달려가 봉수를 안았습니다. 우리 하은이 많이 놀랐지? 봉수가 하은의 등을 토닥였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뭔 소리야. 우린 가족이잖아. 철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우리한테 핫도그 갖다 준 게 얼만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준서가 어르신들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네가 하은이 남자친구구만. 봉수가 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의사라며? 괜찮아 보이네. 네, 잘 모시겠습니다. 경찰관이 나왔습니다. 이하은 씨, 들어오세요. 진술 받겠습니다. 하은은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최민호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을 보자. 최민호는 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최민호 씨가 사기 행각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받아간 돈은 돌려드릴 거예요. 저는 하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돈은 괜찮아요. 준서와 경찰관이 놀라서 하은을 봤어요. 하은 씨?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하은은 최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말해주세요. 최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무슨 돈이요? 어머니 병원비요. 최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돈이 1,000만 원 필요한데 저는 배달 알바밖에 못해요. 하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알아요. 죄송해요. 최민호는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어요. 하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관님, 네.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준서가 놀라서 하은을 봤습니다. 하은 씨, 지금 무슨 저도 부모님 잃었어요. 그 마음 알아요. 하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잘못은 잘못이지만 어머니까지 고통받게 할 순 없어요. 최민호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박정민 교수는 퇴원했습니다. 갈비뼈가 아직 아팠지만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준서가 아버지를 집까지 모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아버지를 앉히고 물을 가져왔죠. 아버지, 편히 쉬세요. 고맙다. 박 교수는 물을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하은에 대해서요. 준서야. 네, 아버지. 그 아이 이하은 말이다. 준서는 긴장했습니다. 내 대단한 아이구나. 준서는 놀라서 아버지를 봤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병문안 왔더구나. 과일도 깎아주고 아버지 식사도 챙겨주고. 박 교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것뿐인가 자기를 사기친 그 청년까지 용서하더구나. 그게 최민호 어머니 병원비를 보탰다며?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은 씨가 200만 원을 보탰어요. 제가 나머지를 냈고요. 박 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380만 원밖에 없는 아이가 200만 원을 남한테 줬다 말이 되나? 준서는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틀렸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68년을 살면서 진짜 부자가 뭔지 몰랐구나. 아버지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더라. 마음이 부자인 게 진짜 부자지. 박 교수는 눈을 떴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그 아이는 진짜 부자야. 나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준서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뭘 이해해 주셔서요. 박 교수는 준서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내가 미안하다. 처음부터 편견을 가졌어. 괜찮아요. 아니다, 괜찮지 않아. 박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갈비뼈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당장 그 아이 가게로 가자. 아버지, 아직 안 좋으신데. 괜찮다, 사과해야 해. 오후 4시. 하은이네. 핫도그 가게. 박 교수와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아직 안 좋으신데. 왜? 하은 씨. 박 교수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봐서 미안해요. 박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80만 원, 핫도그 가게, 학력 그런 것만 보고 판단했어요. 하은은 당황했습니다. 교수님, 고개 드세요. 아니에요. 사과 받아주세요. 박 교수는 하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서한테. 당신은 과분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우리 며느리가 되면 우리 집안이 영광입니다. 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수님, 결혼해 주겠어요? 우리 아들하고? 준서도 눈물을 닦았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배우겠습니다. 박 교수는 하은을 꼭 안았어요. 마치 딸을 안는 것처럼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핫도그 가게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은이 만든 핫도그였어요. 박 교수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구나. 정말요? 응, 내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맛있어. 하은은 수줍게 웃었어요. 준서가 아버지와 하은을 번갈아 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그리고 하은을 봤어요. 딸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6개월 후 2025년 11월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작은 예식장에서 준서와 하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하은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심플한 드레스였지만 그녀에게 잘 어울렸죠. 문이 열리고 박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예쁘구나. 아버님. 하은은 수줍게 웃었어요. 오늘부터 진짜 내 딸이구나. 박 교수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더 잘해야지.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신랑 준서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턱시도 차림이 잘 어울렸죠. 박 교수가 하은의 팔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버질로드를 함께 걸으며 박 교수는 생각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예식장에는 하은의 단골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은혜 양로원 어르신들, 학교 앞 상인들까지요. 봉수 할아버지가 앞자리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우리 하은이가 시집가네. 시집가. 철호 할아버지가 옆에서 토닥였습니다. 울지마. 좋은 날인데. 그래도 눈물이 나. 준서 앞에 도착한 하은. 박 교수는 하은의 손을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줄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부는 가난했지만 나눔을 실천했고 신랑은 그런 신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신랑 아버지는 편견을 깨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셨죠. 박 교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핫도그 한 개가 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하은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축하해요. 고마워. 애들아, 하은은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봉수 할아버지가 박 교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돈 어르신 우리 하은이 잘 부탁합니다. 제가 더 부탁드립니다. 좋은 며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했어요. 저녁이 되어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준서와 하은은 신혼여행 대신 특별한 곳으로 갔어요. 하은이네 핫도그 가게였습니다. 여기서 신혼여행? 준서가 웃으며 물었어요. 응, 여기가 제일 좋아. 하은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시작했잖아.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준서는 하은을 안았어요. 좋아. 당신이 좋다면.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박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나도 끼워줘. 박 교수는 앞치마를 꺼냈어요. 오늘부터 이 가게에서 일하려고. 네. 토요일마다 봉사하잖아. 나도 같이 할래. 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박 교수는 앞치마를 둘렀어요. 핫도그 만드는 법 좀 가르쳐줘. 네. 세 사람은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하은이네. 핫도그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고아원 아이들과 양로원 어르신들이었어요. 하은과 준서 그리고 박 교수가 함께 핫도그를 나눠드렸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준호야, 키가 또 컸구나. 박 교수는 처음으로 봉사를 했어요.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한 할머니가 박 교수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좋은 며느리 만나셨네요. 제가 복이 많죠. 아니에요. 교수님이 좋은 분이시니까 하은이가 온 거예요. 박 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가게 앞에 앉았어요. 피곤하죠, 아버님? 아니야, 기분이 너무 좋아. 박 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68년 살면서 오늘이 제일 행복하네. 하은이 박 교수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아버님. 준서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야.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 아래 세 사람이 앉아 있었죠. 핫도그 가게 간판이 저녁 햇살에 빛났습니다. 하은이네. 핫도그 작은 가게였지만 큰 사랑이 있었어요. 돈이 많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3년 후 하은이네. 핫도그는 체인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가게는 그대로 남겨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나눔은 계속됐죠. 준서와 하은 사이에는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사랑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박 교수는 손녀 사랑이를 안고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아, 내 할아버지가 하나 알려줄 게 뭐예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란다. 그럼 뭐예요? 박 교수는 가게 안을 가리켰어요. 하은과 준서가 웃으며 핫도그를 만들고 있었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진짜 부자야. 사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할아버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핫도그 한 개에서 시작된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